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아팠어요. 좀 많이 아파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못 만났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가워요. 제가, 몸살도 많이 앓았고요. 그동안 이제 힘든 게 좀 누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제가 입 안이 많이 헐었었거든요. 헐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톡스 맞은 것처럼 입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입병이 여기가 났는데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지금 이제 약간 볼륨감 있게 보일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 혀가 꼬일 수가 있어요. 입안에 이 혓병, 이 혓바늘 때문에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열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쉬었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공부도 좀 하고, 조금 막 바쁘게 살아오다가 오래간만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일주일 운세로 한번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가 나왔냐면, 지택림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자, 요 지택림은 19번 주역에서 19번인데요. 지택림이란 요 괴는 자,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직관으로 딱 보여지는 요 이미지는 혼자라기보다 뭔가 다른 사람을 좀 이끌어가는 책임지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택 임계에서 괴사를 보면요, 요 지택임은 조금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저거 해야지 하는 어떤 목표물 아니면 내가 저거는 나의 사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괴는요, 삼풍고라는 괴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괴예요. 자, 삼풍고는요, 뭔가 골마서, 이 내부적으로,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요게 벌레가 들었다, 벌레가 생긴 것처럼 내 안에 뭐가 골마 터졌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는 삼풍고 괴 다음에 지택림이라는 요 괴가 나왔는데, 지택림괴는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제 행동으로 취할수록 좀 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이렇게 삼풍고의 상황이시라 그러면 요번 주에 지택림이 나왔다면요, 지금 고민되는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할수록 좋다는 거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면 우리 대부분 때 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택님은 내가 움직인 만큼 행동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의 결과가 길하게 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얼른 정리를 하거나 둘 중에 한 선택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솔직하고 좀 저돌적으로 좀 그리고 대담하게 뭔가를 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택님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했을 때 지택님이라는 것은요, 자, 그 사람은 조금 막 내숭 떨거나 이렇진 않고요. 사람들에게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솔직하게 본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같이 해서 내가 뭔가 끌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 같은 것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런 분이 리더가 되면 진짜 좋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은 좀 곤란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득을 본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요거는 뒤집혀요. 뒤집힌다는 건 요 개 자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저거는 얼마든지 내가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우주에서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처음엔 순수했으나 막상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약간 나만의 이익을 취득하고 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고자 의도를 하게 되면 이 좋은 이 길한 이런 궤도 좋다고 했는데 결과 좋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은 나의 의도가 좀 순수했는지를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공개적으로 하면서 리더해 나간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택 리민 사람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좀 넘치게 시작하는 그리고 또 리더로서 자격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 자, 이럴 때 이 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이렇다 그러면 한번 나의 의도가 순수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요, 우주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 너에게 뭔가를, 에너지를 주겠어, 좋은 운을 주겠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연히 조율이 들어오겠죠.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 처리할 게 있어. 나 너무 괴로워서 골치 아픈 일 있어. 그러면 빨리 이거는 처리하는 게 좋다. 빨리 임할수록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숨은 뜻을 보면요. 사업을 만약에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거를 추진해 나아가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임해봐라.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봐라. 근데 요게 이제 사업에서도 보면요. 계획만 무성해요.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 할까요? 이랬을 때 요거는요. 행동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는 게 결과까지 좋게 나온다 이렇진 않아요. 요거는 계획 세웠으면 빨리 실천을 해. 뭔가 보여줘봐. 행동으로 뭔가 해봐. 이거는 그렇게 되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거지. 계획만 많이 하고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궁금해서 타로 점을 봤는데 이거 나왔다. 이거는 한 만큼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할수록 훨씬 더 길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어 돌아오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암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 괴가 나오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기회는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수록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가는 포용하는 지도자일 경우 참 좋아요. 요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끌게 되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요번 일을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나오면 그 일은요. 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지금의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좋다. 특히 리더인 분 뭔가 책임자 이런 분일수록 요 개는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여기 누군가가 받쳐주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 가게 되면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계획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분들은요.
대인관계에서의 우리 왜 질문 많이 하잖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분들은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조언으로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거는 내가 낯가려요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낯가림을 극복하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다가갈수록 거기에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인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가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요거는 어쨌거나 운은 왕성하고 왕성하게 뭔가 꿈틀꿈틀 행할 수 있는 그런 운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내가 의도해서 좀 행동으로 빠르게 그것도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움직인다 그러면 요건 얼마든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주도적이어야 되고 누군가가 저를 이끌어 주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누군가를 이끌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길하다. 그리고 열정도 좀 아주 넘치게, 좀 열정 있게 좀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괴가 나왔을 때 사업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내가 성취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나오면 지금 계획한 것을 빨리 실천하세요 라고 행동으로 옮길수록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거지. 계획은 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시작 안 하려고 이러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운이 온다는 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했어야지 하는 그 행동의 그 어떤 강도에 따라서 결과가, 여기가 되는 건지, 차등이 있는 거지. 시작하지도 않는데 계획만 좋다? 사실은 요거는요, 그 계획만으로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건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럴 때 이거 나오면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 이 생각은 그 생각을 벌써 하고 시작한다는 건요 그거는 좋은 결과를 내가 좋은 결과가 와야지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내가 사명이고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한번 결과를 내보겠어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벌써 결과부터 생각하고 할까요 말까요 이 말 나왔을 때는 요거는 조언으로요. 하려면 적극적이고 결과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하세요라고 조언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이 리딩법이 좀 다양해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리딩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과가 좋으면 시작하겠대요. 내가 요번에 시험에 붙을까요? 그 자격증 딸 수 있을까요? 그게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할래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의도한다는 것은요. 중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가 벌써 예견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생각하고 갈 때는요. 성공 여부를 생각 안 하고 돌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몰입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몰입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되는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은 몰입을 해서 그냥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요게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때는 이게 조언으로 좀 더 전투적이고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뭐 때문에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참 이분은 내가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감에 있어서 뭔가 사명감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요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질문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하지도 않고 결과부터 생각하고 계획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막 이러는 분에게 그 일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은 시작하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직택님께는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면 처리할 일, 아니면 대인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내가 전투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훨씬 더 길하다. 뭔가 나한테 주어지기 전에 내가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일주일 운세를 볼 건데요. 자, 0, 1, 2, 3, 4, 5, 6번 중에서 숫자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자, 요번 주에는 뭔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심리 현상까지도 일어난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 요번 주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이 그냥 객기일지,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고 내 마음을 나는 요런 방향으로 좀 의도해야 되겠어 라고 나의 이렇게 상황, 나의 어떤 선택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을 본다는 건요, 보는 모든 분들이 운명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요번 주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카드 리딩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운명은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본다는 것도 이런 순간에 내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본 거죠. 근데 나는 그쪽 방향이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내가 몇 번을 뽑았을 때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이 마음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꿈으로써 내 앞날,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카드를 들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내 인생 내가 한번 보고 한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면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꾸만 점은 정해진 거니까 오늘 운 안 좋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조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자, 우리 지택님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미비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뭐. 강도 1로 하려고 그랬는데 강도 2만큼 해야지, 아니면 3만큼 해야지, 이런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런 기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들도 이거 하시면서 구독자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그 숫자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줬으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지금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 1, 2, 3, 4, 5, 6번 중에서 한 숫자를 일단은 마음에서 딱 정해보세요. 이때도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내 안에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나 원래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왜 자꾸만 5번이 떠오르지,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만 내 안에 무의식과 내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어떤 통로를 이제 조금씩 뚫고 나가는 그런 연습도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숫자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자, 그러면 0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해결할 일이 있거나 뭔가 이제 이건 풀어야 돼 할 일이 있으면요, 정면 돌파로 부딪혀서 뚫고 나가래요. 뚫고 나가잖아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왜 우리 왠지 불안하니까 내가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딸들 많이 시키거든요. 한번 너가 먼저 가봐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결을 보잖아요.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0번을 선택하신 분, 지금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어,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미뤄졌던 일들 있잖아요. 요번 주에 해결 보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참 내가 나 그때 하길 잘했어, 분명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민기적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서 말 못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내가 먼저 밝히세요. 먼저 얘기하시고, 아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하세요. 우리 그동안 이제 많이 참고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참는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요번 주에는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특히 0번을 선택하신 분 하세요. 하시고 해결할 거 하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일들이 조금 꼬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뭐가 있잖아요. 연락하세요. 저 사람한테서 언제 연락이 와요? 뭐 이런 거 묻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내가 조금 잘 맞추려고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뭔가 하려고 이러는 방법은 좋지 않다. 요번 주에는 그 행동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0번인 분들,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될 거 빨리 해결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1번을 선택하신 분,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일이 이렇게 매듭이 안 지어진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먼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끌고 가래요. 특히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거 저거 어떻게 안 될까, 혹시 언제쯤 저걸 처리해야 되나, 이런 거 있으면 오늘 1번을 선택하신 분 요번 주에 하세요. 요번 주에 아주 그냥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하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싸우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감동을 주세요. 아니면 나 진짜 힘들어, 지금 이 일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너무 갈등이 심한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 하고 조금 진심을 좀 얘기하면서 조금 언쟁이 오가더라도요, 요거는 조금 부딪혀서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말, 나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이 돼서요, 그동안 좀 갈등했던 사람들이 좀 감동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의 어떤 해결돼야 될 일, 약간 등 돌리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다고 얼굴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요번 주에 적극적으로 나의 감정을 호소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왜 짝꿍분들하고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하잖아요. 요번 주에 그동안 이거 자존심 도움도 안 되는 자존심이라고 자꾸만 붙잡고 갈등하는 경우 많아요. 그쵸? 요번 주에 그러지 마시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요번 주에는 어쨌거나 요거는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서 좀 타결을 보는 게 좋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도요, 찝찝한 게 있다 그러면 문자 남겨서요, 난 이런데 라고, 우리 이제 요번 주에는 그런 감정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특히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면 요것이 그걸로 인해 생기는 몸의 그 안 좋은 이런 왜 몸 괜히 찌뿌둥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해결되고요.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임할수록 요번 주에는 내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속 시원해,
이제 사는 것 같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얼른 해결하시고, 특히 감정적으로, 조금 호소를 하세요. 그럴수록 효과가 있다. 나도 힘들다고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서 해결을 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도움을 청했어요. 저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장님. 그러니까 일 좀 줄여주시고요. 사장님은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온대요. 나는 얘기해서 되게 후련한데 이게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후련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그분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얘기치 않게 내가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요번 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2를 선택하신 분 지금 답답한 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누군가에게 우리 멘토링을 받는 거죠. 조금 조언을 좀 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접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요, 운도 막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운이 막혀 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내 고집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지금 상황이 힘든 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이, 예,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막 그냥 나 나름 노력했고 이걸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 썼고 자꾸만 이런 얘기만 해요. 그건 벌써 그걸 얘기를 해서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운 탓을 한다?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을 때 가장 큰 심리적인 변화가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잘하는데 외부적인 운이 안 좋아서 지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서 언제쯤 운이 풀리냐고만 물어보는 게 제일 운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럴 때는요, 내가 지금 뭔가 아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빨리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안 보여,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요, 주변의 얘기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해결할 일을 내가 생각하는 그 순서로 뭐가 해결이 될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서 이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확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는요, 아니야, 어머, 내 생각을 확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 뭔가 숨통이 트이면서 해결점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 왜 많이 스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운이 안 좋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저게 해결이 될 수 있어 라고 내가 벌써 짜는 이 계획을 확 놔버려야 돼. 그리고 무조건 될 거야 라는 이 답만 딱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꼬이고 안 되고 이럴다 그러면 주변 사람 내 생각 탁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저 너무 힘들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분 또는 그러한 얘기를 상담을 하고 나니까 뭔가 딱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려는 마음 자세로 주변 사람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그 상황은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피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안 보면 돼 이러고 그냥 오면 막 그냥 피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요번 주에는요 당당하게 그 싫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 좀 해줘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의외로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특히 2번 분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요. 주변 분의 도움을 조금 받아보시는 게 나에게는 조금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신 분. 자, 요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지택 림이 나왔는데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요번 주에는 내가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뭘 하든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했을 때 남의 마무리 못한 거 내가 나서서 해주고 혹시 그러셨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라고 여기서 나와요. 3번. 지금은 열심히 내가 막 그냥 하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때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난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임했어. 그런데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잠깐만 그래 난 열심히 살았고 난 할 만큼 했고 적극적으로 살아왔어.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방법으로 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래? 왜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다 내 탓을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탓이 아니라 지금 시점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진짜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자신을 어떤 걸 채우기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었는지를 한번 지금쯤은 전진할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춰서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힘들면서도 왜 하려고 할까 한번 멈춰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이때는요 앞으로 고고고 해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자, 요번 주에는 지금 내가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 잠깐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이 진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한 것이고 우리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왔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 잠깐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 위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조직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내가 희생하면서 한 것인지 나는 그렇다라고 내 의식에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내 어떤 욕망과 욕구를 채우지 않았을까? 누군가한테 그러면서 희생을 강요한 건 아닌지 요번 주에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 전진하고 자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좀 더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 이게 아니라 잠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가 과연 뭐 때문에 하고 있지? 한 번쯤은 그런 이제 의문 나한테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나는 열심히 돈 벌면서 우리 가족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말은 했는지 진짜 우리 아이가 뭐 힘들어 하는지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진정 어린 말을 했는지 우리는 항상 다들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요번 주에는 그래서 뭔가 빨리 목표를 향해서 좀 더 전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막 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요 잉여 포텐셜이 만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잠깐 탁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나는 이거 사명감이라 했는데 진짜 사명감이 맞게 내가 하고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대인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시 내가 막 그 상대를 탓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 이거는 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주역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선택하신 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결과는 두 번째 문제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혹시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한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만족하면서 자꾸만 나에게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사명감으로 살고 있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정치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나를 한번 지금은 막 고고고 할 때가 아니라 딱 멈추고 나를 한번 살펴볼 시간이 왔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을 선택하신 분. 자, 지금은요, 여기 4번은요, 열심히 잘 살아왔대요. 자, 지금 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참 잘 살아왔다. 그래서 곧 뭔가 고지가 보이는 뭔가 이제는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그래서 이 모습은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노력하면서 살았네. 아우, 힘들었네. 자, 지택님의 사효가 나오면 전 내담자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요 모습은 내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요 모습은 그래도 본인이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이거는 해야 돼. 그러면서 온 모습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 한 일에 대한 성과는 곧 나타난다라는 걸,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어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늘에서의 감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 잘 살아왔어요. 옆에 계신다 그러면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동안 힘든 거 너무 잘 살아왔고, 혹시 이제 어떤 대인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들 나 힘들게 해요. 그런데도 이 모습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하면서 요번 주는 어떨까요? 나의 운세를 보신 분 잘 살아왔고요. 지금처럼만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감흥을 주고 때가 되면 나에게 큰 복으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4번을 뽑으신 분 지금처럼만 꾸준히, 그것도 조금 버거워하는 사람 그래 내가 좀 도와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면, 관계 유지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선택하신 분요. 5번을 선택하신 분, 요번 주에는요, 뭔가, 요번 주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거나, 요번 주에는요,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요번 주에 어떤 발표, 요번 주에는 성과,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표현이 되는 주다. 아니면 성과가 바로 그냥 결과로 나온다. 이런 분들, 요번 주에는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요번 주에는요,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축하드려요. 5번 하신 분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 모습은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하늘에서는 한 만큼의 결과를 준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5번 그 결과를 딱 눈에 보이게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졸이게 기다리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요,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는 나온다예요. 결과가 나온다. 근데 요걸 뽑고 5번을 했는데도 안 났다는 건요, 요거는요 한 만큼의 성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뿌려놓은 씨앗에 내가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노력과 애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흡족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아니면 아이들 우리 그렇잖아요. 힘들게 했는데 매일 삐딱한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이랬던 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계속 지켜봐줬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 아이가 엄마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하고 그냥 슬쩍 뭔가 엄마 감동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 주에는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오셨다 그러면 성과가 있는 주예요. 5번을 선택하신 분, 분명히 내가 기다리는 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에서도 아주 좋겠죠. 연애에서도요, 요거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내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저 사람 속을 몰라서 답답했어 했던 분, 요번 주에는요, 뭔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예전의 반응과 확연히 다른 그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자, 요 모습은요.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그냥 신경 써주고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하신 분이라 그러면 내 능력을 이제서야 인정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또 칭찬하고, 거기다가 이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거기다가 내 이름도 좀 알려지고, 그래서 요 모습은 명예와 그 다음에 명예가 더 높아지니까요, 부수적으로 재물도 따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6번을 선택하신 분,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꾸준히 그 일을 해오고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애썼다 그러면 6번을 선택하신 분은 분명히 명예도 더 높아지고,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은 내가 고생한 거 알면서도 내 속을 이렇게 긁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나에게 죄송하다고, 그동안 고생했지만 또 내가 힘들어서 인정을 못 해줬어요, 뭐 이러면서요, 아주 화기애애해지면서 아주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협력자도 생기는 모습이 되고요. 내 능력,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래서 유명세도 생기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인 분들은요, 아마 이게 이제 효로 봤을 때 6효는요, 그동안 고생을 진짜 많이 해오면서 내가 이제서야 빛을 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어때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라면요,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왜냐하면 궁극에서는 내가 지금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일이 나중에는 인정받아요. 인정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재물적인 어떤 보상도 받고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때 모습은 뭐예요? 나를 따르면서 나를 보좌해 주면서 수호신처럼 인연들이 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호인 분은요, 지금 힘들어요 하셔도 지금 그 힘듦을 분명히 보상받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칭찬받으면서 보상받으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할 뿐이고,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우여곡절 없는 사람 없어요. 보니까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순간도 쉬운 적 한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번 포기할까 말까 그 갈등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6효를 뽑으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보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한 만큼의 그런 어떤 정성과 그 시간적인 투자 이런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택님은요 사실은 횡재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뚝 떨어지는 운은 아니에요. 내가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우여곡절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화들이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을 내 속에 삭히면서 이게 이제 삭히면서 하늘로도 가고 그쵸?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으로 느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힘을 내시면 좋고요. 자, 요번 주에는 지택님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뭔가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번 주에도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365일 중에 한 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주도 그냥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택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운세도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나는 어느 만큼 와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잠깐 나를 돌아보고 요 시간에 나는 어떨지 하고 내 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마무리로 좋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소통했는데 요번 주에는 제가 조금 새로운 책을 선정해 봤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조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황폐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놈이 뭐길래 마음도 같이 몸처럼 조금 이렇게 홍역 앓듯이 조금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개운해요. 그래서 아픈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번 주에 제가 선정한 것은요. 마음아, 넌 누구니?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박상미 선생님이 쓰신 거고요. 이분은 마음 치유 전문가래요. 이분이 청소년기부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신경정신과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영아 치유에도 집중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심리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너무 아주 찰떡같이 표현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상담하면서의 에피소드랑 참 많이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요거를 조금 읽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소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책을 읽었는데 어른이 되면 다 될 줄 알았다라는 심리학 책인데요. 사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는요. 어른만 되고 대학만 가고 내가 결혼만 하고 뭐 하면은 그냥 인생이 이렇게 내가 가면 자동문 열리듯이 이렇게 확확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딱 멈춰서 알아차리고 선택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을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순간순간 또 이제 바꿔야 되고 새롭게 내 생각을 다시 정립해야 되고 이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쉽게 내 마음 맞아 나도 저런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내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리셋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경우 많잖아요. 있죠. 사회생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도 듣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냥 가정 주부분들도요. 집에서 그냥 남들은 사람 안 만나도 대인관계 안 하니까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럴 때 우린 잠깐 마음을 멈추고 이때 어떤 생각을 내가 연습을 해서 조금 집어넣어서 나를 좀 건강하게,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사례를 보면요. 첫 번째 28살 남자분이신데요. 여기 사례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1년째인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에 미숙해서 입사 초기에 실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은 마치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회사 나오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지적하고 비꼬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내가 없을 땐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면 회사 가는 게 끔찍하대요. 우리 이거 다 경험해봤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 없을 때 뒤에서 흉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본인은 늘 당하기만 합니다. 자꾸 참다 보니까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상사에게 우리 왜 와 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나질 않는데요. 바보 같은 자신한테 화만 난대요. 스스로에게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속으로 본인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래 이 XX야 자신에게 이 바보야 너는 당해도 싸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난하게 된다고 하는 사례가 첫 번째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주부들 많이 겪는 저는 큰 며느리 갑질을 하는 시댁 형님이 너무 싫어요. 형님이나 저나 직장생활 하느라 힘든 거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도 제게 말로써 이제 시집살이를 시켜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무인 둘째인 저는 저희 부부는 뭔가 똑같이 나누자 그러고 행사 있으면 우리 뭔가 똑같이 나누자 얘기를 하고 늘 저에게 큰 며느리인 형님이죠. 잠깐만 위세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일에서 시댁에서는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는데 고생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본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본인도 애들 챙기느라 시댁 행사에 조금만 늦어도 형님은 동서 나도 직장생활 안 하냐고 나는 직장생활 안 다니고 애들 안 키워? 하면서 이제 힘들게 하죠. 우리 이런 사례 이거는 얘기 안 해도 그쵸? 집집마다 이런 문제 있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지적하고 뭘 못한다 그러고 또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웬만하면 웃어서 넘기면 좋겠지만 이 상황에 있는 나 또한 다혈질이라서요. 표정 관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받으면 큰형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분도 다혈질이라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또 욱해서 한마디 이제 내뱉고 나면 나중에는 저만 못 배운 사람 취급을 당한대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사과하기 싫어져요. 그쵸?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나를 무시하고 뭐든지 그냥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들어요. 그쵸? 그리고 시부모님은 싫지 않은데 형님이 자꾸만 형님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시댁 가는 것조차 싫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사례 두 번째 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인 분들, 남편과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싸운대요. 정말이지 우린 왜 이렇게 싸울까 하고 5학년 딸에게 물어봤대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이유가 뭔 것 같아? 딸이 말하길, 아빠가 엄마한테 뭔가를 지적하면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싸우지. 아빠가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엄마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사실이잖아. 매일 뭐든 아무데나 뒀다가 잊어버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딸의 지적이 맞긴 해요. 그쵸? 하지만 제 입장에선 늘 비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해요. 제가 잘못한 행동도 고치기 싫어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누가 제 단점을 지적하는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제가 부족한 걸 스스로 아니까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지적질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들키기 싫어요. 라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얘기했어요. 우리 요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누구나 이런 상황 많죠. 그쵸?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다혈질이라 욱하고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런 내 모습을 뒤에서 흉볼 것 같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증으로 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낫냐는 거죠. 우리 형님이 잘못된 거 맞죠. 우리 남편이 모든 거에 매사 시시비비하 아주 자꾸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거 맞죠. 이거에 어떤 답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상황인데요. 그 사람이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가 순간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우리 형님 말이 틀렸어. 이거는 우리 남편 말이 틀리고 우리 딸은 매사 지적질이야. 이럴 게 아니라 이때 딱 멈춰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요, 타고날 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고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이 합리적인 사고의 틀이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부분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좀 명상을 해서 내가 이랬구나. 좀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멈춰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럴 때 잠깐 멈추셔야 돼. 감정적으로 화가 나.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반사를 시킨대요. 반사에 어떤 표현을 하는 거야. 아니, 이럴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장 그럼 너는 잘났어? 너도 이러이러 하잖아 하고 우리 왜 바로 반사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우리는 바로 찌르고 싶잖아요. 그쵸? 저도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은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요,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추해요.
그러면 뭐냐면, 아, 저분은 살아오는 것이 너무 평온하지 못했나 보다. 마음에 아량이 없네. 조금 뭔가 옹색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평가처럼 나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그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올라오는데 순간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가 뭔데? 너는 그럼 완벽하냐? 이 생각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충동적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춰야 된대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그래, 누구나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있어. 그래,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겠지. 나도 누군가 흉봤잖아. 그러니까 그래, 비난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래요. 첫 번째. 그래서 흉보고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중요한 거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래, 저 부장은 나 맨날 이렇게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형님은 이거 가지고 트집 졌는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조금 생각을 하래요. 예, 여기서는 그래, 그렇게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 예,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이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래, 누구나 상대방 얘기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두 번째, 근데 그 나에 대한 어떤 비난이 다른 사람이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조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마음을 좀 더 확장시켜야 돼요. 여기서 그래,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했지만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당신의 비난이 오로지 비난에만 목적이 있다면 나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비난만 하는 사람들. 혹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좀 무시하겠어. 여기서 그 사람이 막 비난을 해도 그냥 나는 여유롭게 조금, 저 사람은 원래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보니까 좋은 얘기 안 해. 예, 주변에 모든 사람 얘기해도 결국은 비난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비난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지금 저는 요런 생각을 어떤 상황이건 간에 우리는 조금 내 안에 딱 장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특히 이제 저처럼 직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촉이 좋다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왜냐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우리는 벌써 저기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저 말의 좋고 나쁨을 먼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감정 있는 거야. 막 이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반사를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우리 막 이렇게 이제 또 이 마음에서 화가 욱 올라오면서 이제 확 같이 내뱉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어렸을 땐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 젊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싸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이러는데 아니, 우리가 50이 넘은 우리 나이에 참 그러는 거는요, 흉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혜롭게 그 어떤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 잠깐 우리 머릿속으로, 맞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그쵸? 이걸 인정하자고요. 일단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그래, 약간 기분 나쁘네.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좋은 얘기 들으면 땡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가 일단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을 거야. 라고 조금 이제 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나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조금 두 번째 얼른 갖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 어, 혹시 그게 내가 모르던 나의 단점은 아닐까? 라고 또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데 두 사람은 매번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뒤에 가면 꼭 뒷담화가 부정적으로 끝나더라 하는 사람이 하는 충고라 그러면 그때 나는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말을 굳이 100% 받아들여서 나를 힘겹게 넌 왜 그러니 도대체 넌 뭘 해도 안 돼 이 바보야 너는 매사 어른이 돼가지고 왜 그러니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집에 와서 얼마나 우리 비하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 저랑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건 간에 순간 내가 이거 마음에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대요. 근육.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감정적인 판단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사하느라고 내가 뭔데 너는 잘 사냐?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딱 멈춰서 그때 근육이 있는 분들은요 딱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딱 멈춰서 얼른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나 비난했네. 알아차리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남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쵸? 다를 수 있잖아. 그거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저 친구만, 저 부장님만, 우리 형님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 얼른 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거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식화 시켜 놓잖아요. 외우세요. 저는요 예전에는 습관으로 익혀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요 빨리빨리 이 부분에서는 조금 반복적으로 되뇌이면 요게 머릿속에 좀 자리 잡아요. 그걸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간 그런 상황이 되면 딱 멈춰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얼른 딱 그냥 내 스스로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탁 하게 돼서 그러니까 4번까지 가면 뭐예요? 저 사람 원래 비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너무 저 말에 상처받지 말자. 이렇게 내 스스로를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참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세 번째 내가 혹시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단점 아닐까 이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조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조건 저 사람 믿어볼 필요도 없어 이러고 무시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경솔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순간적으로는 아까 네 가지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헤쳐 봐야 돼. 그래서 다른 이제 멘토분들 아니면 좀 내가 믿을 만한 조언자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줘. 해서 그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 하면 사실은 그때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수선해야죠.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우리가요 의외로 나에 대해서 잘할 것 같지만 많이 몰라요. 오히려 몰라요. 우리가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행동은 내 안에서 내 아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린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들은 그게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 오해를 내가 하지 않게끔 내 스스로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좀 수선할 필요가 있겠죠. 수선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쿨하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때 그 말해서 사실 나 그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좀 삐졌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래서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아니면 형님 덕분에 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도록 할게요. 또 그 지적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면요. 사실은요, 그 상대방들이 오히려 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매번 트집 잡아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랬다라고 흉보는 그 어떤 안주거리여야 되는데 딱 쿨하게 인정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띵 하고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 좋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분들은 기분 좋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꼬집지를 못해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한 수 위 작전을 쓴 거예요. 요렇게 조금 우리가 50 이후에는 조금 고단수로 상대하고의 관계를 정리해 나아가야 되지. 감정적으로 아주 그냥 그 어떤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나이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수 위 작전으로 사람들한테 나의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서 쿨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님 그러는 거요. 제가요. 바보 같아요. 저 매사 그래요. 매사 뭐 흘리고 다니고요. 정리 못 하고요.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저 바보예요. 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서 본인을 너무 비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요. 자존심이 낮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거의 자괴감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요거는요, 내면 아이가 있거나 성장 과정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 아픔이 있는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존심이 낮아서 내가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있기에는 이건 약간 병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우울함이 너무 깊은 분들이 또 너무 자기학대, 너무 자기 죽이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바보고요. 저는요 하나도 쓸모가 없고요. 어디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좋지 않다. 나에게 자꾸만 죽이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나 잘못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했다고 나를 자꾸만 죽이는 말로 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해요. 저는 어른 되면 당연히 이 마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치유를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 해준 충고를 바르게 곱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차리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네, 내 안에 이런 화가 있어요, 이거 알아차리는 거 중요해요. 아까 사례 3개를 봤잖아요. 다들 뭐냐면 제가요 잘못한 건 아는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오히려 더 우리가 왜 오히려 더 고집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라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것도 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참 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 알고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라는 건, 요거는 마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해오던 방법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또 자동 반복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뇌가 자동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번 습관이 들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순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요게 팔자예요. 요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게 팔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요 생각 바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팔자 운명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딱 멈추고 알아차리고, 그래, 요거 아까 4가지 방법 있죠. 그래, 나 비난할 수 있어.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라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지. 이 생각하고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를. 그래, 잘못할 수 있어. 몰랐을 때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래.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얼마나 잘못 많이 해요. 그쵸? 그 과정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50대, 60대, 70대 지금부터도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장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몸만 나이가 들어요. 근데 마음의 나이도 우리가 조금 이렇구나를 좀 아는 공부를 좀 해서 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순간 딱 알아차려서 이런 생각을 좀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는 저도 옛날에는 다혈질이고 한성질 했는데 요것을 명상하면서 많이 알아차림을 했어요. 명상할 때 하루 일과를 쫙 돌아보면서 나 이때도 내가 이렇게 경솔하게 했구나. 이때도 또 욱했구나. 이때는 또 정신없이 핸드폰을 어디 두고 뭐 이랬었던 것을 좀 이렇게 순간순간 자꾸만 멈춰서 내가 이때는 다음에 요 상황이 또 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알아차리고 후회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또 제가 마음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계속 노력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분들 드물어요. 근데 이런 노력이 내가 조금 개성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랑 같이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자, 우리 마음 한번 딱 멈춰서 네 가지 한번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나를 조금 만들어가는 내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리셋해서 한번 나의 어떤 이상적인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더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만들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시간이요.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제가 오늘은 지난주에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못 떨었더니 이번 주에는 시간을 많이 오버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행복해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